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미국 증시 시황 나스닥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뒤꿈치 구름대 양으로 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별된 상태로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장입니다.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스팬도 정별은 되어 있습니다. 상승의 스타일은 전형적인 나스닥 상승장입니다. 급등했다가 완만한 각도로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변동성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오늘 뭐 그렇게 하락하진 않았는데 음봉이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음봉이 크게 떨어졌고 전환선 위에 떨어졌는데 하늘색 후행 스팬 보면 다소 좀 플랫한 모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이격 조정 없이 올라온 지 좀 됐어요. 뭐 이격이 적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격 조정은 나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RSI는 과매수권에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가 더 빨리 조정을 나타냈죠. 어제 전환선을 깼고 오늘은 완전히 지금 기준선까지 내려오고 있네요. 내려오고 있었고 RSI도 50 밑에 있어가지고 상승 조정인데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준선은 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6월 말경에 기준선 터치했는데 6월 중순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조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S&P 500입니다. S&P 500은 제법 음봉이 떨어졌는데 기준 전환선을 깼네요. 전환선 깼고 아무래도 나스닥과 다우의 중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스닥보다 살짝 약하게 나가고 있고 음봉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위에서 갭 상승했다가 밀어 제껴버리는 모습이고 RSI는 60위에 있지만 이렇게 되면 전환선이 살짝 터치됐거든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뉴욕 지수입니다. 뉴욕 지수는 조금 더 심각하네요. 기준선을 깼습니다. 빨간색이 기준선인데 이번에 기준선을 깬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법 상승장에 이번에 상승장에 들어선지 제법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팬데믹이랑 비슷하니까 한번 지켜보면 뉴욕 지수는 기준선을 많이 깨네요. 워낙 느려가지고 중요한 게 필반 지수인데 필반 지수가 변동성인 구간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필반 지수가 먼저 전환선을 한번 깼고 올라섰지만 이게 쌍봉을 만들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쌍봉을 만들면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기준선 깼고 그렇게 되면 이건 뭐 RSI 보면은 50 이하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러면 과매도권까지 된다고 보면 필반 지수 상당히 홍역을 치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필반 지수가 작년에도 보면 계속 횡보했었거든요. 횡보했었기 때문에 올해 보면 고점이 5,930일인데 그 앞에 두고 지금 머물거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필반 지수 기준선 깼기 때문에 이건 뭐 조정장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 국채 가격은 뭐 사실은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국채 가격 상승했다가 또 하락했다가 또 상승하려고 했지만 횡보해버리는 그런 모습이고 RSI도 뭐 50 근처에 있습니다. 국제 가격이 변동성은 없는 것 같고요.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유가를 볼게요. 유가가 중요한 건 뭐 물가기 때문에 중요한데 유가는 60, 55달러와 80달러 크게 보면 이 박스권 안에 있고 지금 현재는 65달러 부근에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RS가 한 단계 내려와서 횡보하다가 살짝 아래로 고개를 숙였고 알스케어드 이게 80까지 올라와 가지고 횡보한 지 꽤 오래됐어요.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살짝 고개 숙였잖아요. 지금은 좀 내려와야 될 때가 아닌가. 너무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RSI 과매수권에서 진행 중이고 MACD 뭐 별 큰 의미는 없지만 알스케어드가 너무 오랫동안 고공권을 유지했다는 그거 부담이고 결국 이게 5일선하고 21선 이격이 일정한 상태로 계속 올라왔는데 뭔가 한번 변동은 있을 것 같아요.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뭐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이 단기, 중기, 장기 모두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특히 뭐 단기, 중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는 오랜만에 지난번에 데드크로스 났을 때 21선 닿았거든요. 21선 닿는 조정이 나오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단기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네요. 그러면 이때랑 비슷한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은 21선까지 이격 조정 21선을 깰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조정은 예상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월봉은 아직은 뭐 괜찮습니다. 월봉이 끝났네요. 30일을 끝났으니까 월봉이 잘 끝났어요. 그런데 그렇죠. 월봉은 잘 마무리됐고 꼬리가 살짝 있지만 뭐 어쨌든 월봉상으로 보면 한두 달 더 상승할 모양으로 생겼습니다만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 주봉도 뭐 그렇게 흥분한 상태는 아니에요. 볼린저 밴드와 5주선 사이에 있는데 살짝 멈춰있는 모습인데 뭐 그렇게 대단한 순간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면은 괜히 그렇죠. 괜히 조용히 가면 될 걸 아무튼 볼린저 밴드 통과했다가 음봉 때려맞는 모습이고 3일 연속 음봉을 때려맞는 모습이라 조금은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지 않았나 싶어요. 종목들 간단히 볼게요. 애플입니다. 애플은 기준선에서 버티긴 했네요. 아직 뭐 이게 하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RSI도 내려오고 그래서 모르죠. 212달러 이번에 한번 돌파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모양이 딱 그런 모양이긴 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왜 음봉인가 했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수 방어한 다음에 음봉이 터지면서 음봉이 된 거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 점프를 했네요. 점프를 했는데 약간 밀려서 그런 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건재합니다. 엔비디아가 그러네요. 엔비디아도 약간 점프한 상태로 음봉이 터지고 있습니다. RSI 내려오고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알파벳은 그냥 음봉이 터졌네요. 음봉이 많이 터졌네요. 뭔가 조짐이 아마존닷컴도 음봉이 터지고 조짐이 좋진 않아요. 그러면 일거에 지금 이격 조정이 나오는 모양이네요. 그동안 이격 조정이 안 나와서 메타는 메타가 점프해서 아무튼 지수는 잘 방어하고 있는데 썩 좋지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도 음봉이 터지고 있고 테슬라도 음봉. 그래서 음봉이 뭘 위해서 음봉을 터지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온큐는 그냥 쉬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안타깝게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시 한번 음봉이 터지고 있습니다. RSI 과매도권에 있으니까 뭐 크게 하락할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하락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하단까지 또 열어둬야 되니까 조금 안타깝게 됐습니다. 인텔도 음봉. 전체적으로 보니까 음봉이 많아요. 그래서 뭐 애플만 좀 괜찮은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건 양봉인데 음봉이 안 좋은 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닷컴 뭐 이런 종목들이 그렇죠. 브로드컴, 테슬라 이런 게 음봉이 좀 많아요. 다른 걸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인텔 뭐 이런 거는 전통 반도체니까 썩 보니까 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MACD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MACD 보니까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데드크로스 나서 살살 내려. 근데 음봉이 제법 세게 떨어졌어요. 이게 세게 떨어진 게 안 좋고 다우는 뭐 음봉 떨어져 가지고 나스닥은 사실 어떻게 보면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지수 안 떨어지게 한 거고 다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떨어졌습니다. 음봉이 제대로 떨어졌고 S&P 500도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뉴욕은 기준선까지 깨버려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조정장에 진입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필반 지수도 지금 MACD가 줄줄이 떨어지고 있네. 이러면 한국 시장이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이걸로 마칠게요.